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이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하기로 한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감사원은 이 월성 1호기 경제성에 대해서는 저평가를 하고 이 한수원 이사에 대한 배임죄 적용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 감사원의 이 감사 결과가 조금 전 나왔는데요. 이 월성 원전 1호기 이 경제성에 대해서는 저평가했고요. 이 한수원 이사에 대한 배임죄 적용은 어렵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모두 58명 나왔습니다. 하루 전보다 다소 줄긴 했습니다만 이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데다가 또 가을 단풍 여행철까지 다가오면서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정 기자. 자, 먼저 오늘 나온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모두 58명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신규 확진자 숫자가 70명을 넘었었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다소 줄었습니다.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58명 가운데 국내 발생이 41명이고 해외 유입이 17명인데요. 국내 발생 현황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국내 확진자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20명이 넘어서 가장 많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계속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원 의료기기와 관련해 2명이 추가 확진돼서 어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35명이 나왔습니다. 도봉구 다나병원과 관련된 집단 감염은 누적 확진자가 6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경기 광주시의 SRC 재활병원과 관련해서는 8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 12명을 포함해서 14명이 추가 확진됐는데요. 누적 확진자가 모두 73명까지 늘었습니다. 모두 어제 정오 기준 통계고요. 방역당국이 곧 새로운 집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내 집단 감염뿐만 아니라 해외 유입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국내 집단 발생이 25.7%였고 해외 유입도 이와 엇비슷한 22.5%로 나타났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해외 유입 확진자인데요. 구체적인 숫자는 조금씩 증감이 있지만 추이를 볼 때 적지 않은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코로나19가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는 만큼 해외에서 국내로 확진자가 유입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정리한 집단 감염 현황을 보면은 여전히 요양병원이나 의료시설 등에서의 집단 감염이 많은데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맞습니다. 방역당국의 자료를 보면 새로 발생하는 집단 감염의 숫자는 지난 9월 말과 비교했을 때 16건에서 7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많은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 등에서는 계속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16건이었던 신규 집단 발생이 최근에는 7건으로 대폭 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방역당국이 수도권에 있는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또 가을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올해 가을은 여행을 가거나 야외 활동하실 때도 방역 수칙 잘 지키셔야 합니다. 특히 단체로 산행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될 수 있으면 소규모로 이동하시고 또 대형 버스보다는 개인 차량 이용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네, 이렇게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 닷새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곤 있지만 방역당국은 요양병원과 방문 판매 업체 등에서 소규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단풍철을 맞아서 이 전세버스 등에서 방역 수칙 지켜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계속해서 우한솔 기자가 전합니다. 하루 새 코로나19 국내 발생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특히 경기 광주시에 있는 SRC 재활병원 관련 확진자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는 어젯밤 10시 기준 SRC 재활병원 관련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어제 오후 사망해
방역당국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있었던 지인 간의 모임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서초구 주민 1명이 확진돼 역학조사를 한 결과 이 주민과 모임을 한 가족과 지인 등 13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을 포함한 접촉자 60여 명을 검사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초 확진자와 지인들이 여행을 함께 갔고 이후 카페와 당구장 등에서 다른 지인들과 만나면서 감염이 확산한 거로 추정했습니다. 이처럼 소규모 감염이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은 지금의 상황이 안정세지만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4천만 명을 넘고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해외 입국을 통한 위험 요인도 여전합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 사업장과 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이 느슨해지진 않았는지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단풍철에 이동량이 늘 것에 대비해 전세버스 탑승객에 대한 명단 관리 강화와 식사 자제 등 구체적인 방역수칙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세부적인 방역 지침을 수정 보완해 개편되는 내용은 이달 말쯤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이 확진자가 집단으로 나와서 이 동일 집단 격리 중인 부산의 해뜨락 요양병원에서 외부인이 감염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던 보건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이 병원 환자 7명도 추가로 확진돼서 이 병원 관련 확진자 모두 81명으로 늘었습니다. 보도에 최유지 기자입니다. 8일째 동일 집단 격리 중인 부산의 해뜨락 요양병원입니다. 병원 환자나 직원이 아닌 병원 바깥 외부인이 오늘 처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13일 해뜨락 요양병원의 2층에서 환자를 검체 채취하던 북구 보건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건소 직원은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하던 도중 보호복이 손상됐고 지난 17일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북구보건소 직원 160명 모두 전수검사를 받도록 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확진된 직원과 함께 일하면서 사무공간을 함께 이용했거나 식사를 한 직원 30명은 일단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해뜨락 요양병원 입원 환자 7명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병원 관련 확진자는 직원 15명, 환자 65명, 접촉자 1명으로 모두 81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 전체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에 대해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제 1,90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부산에선 서울 강남구 확진자의 접촉자 등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2명과 이란에서 입국한 1명 등도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네, 앞서 뉴스 시작할 때 들으신 대로 이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이 조기 폐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명희 기자, 1년 만에 나온 결과인데 결론이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네, 이번 감사의 목적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과연 타당한 것이었느냐, 그리고 경제성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된 것인지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사원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2018년 6월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성 용역 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할 경우 경제성이 가동 중단하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들에게 배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관련 부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가 청구했는데 법정 시한을 8개월 넘겨서 내놓은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총선 전인 지난 4월 9일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최근까지 보완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정치권도 감사원이 외압을 받고 있다, 반대로 감사가 강압적이었다 논란이 일었던 만큼 오늘 공개된 결과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뉴스 시작할 때 들으신 대로 이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이 조기 폐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명희 기자, 1년 만에 나온 결과인데 결론이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송명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마스크 업체의 월 평균 생산량 50% 범위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마스크 수출 총량제를 폐지하고 23일부터 의약 외품 마스크에 대해 수출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의약 외품인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 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수출 규제 폐지 및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 평균 생산량의 50% 범위 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 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해왔습니다. 정부는 또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국내 판매업자의 사전 승인 및 사후 신고 제도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3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민주당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종부세 감면 방안에 대해 당과 정부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 보고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10월 20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명이 확인되었고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5,333명입니다. 신규로 98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1,420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71명입니다. 어제는 사망자가 3명 발생하였습니다.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오늘 12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 서초 지역의 지인 모임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15일 첫 확진자 발생 후 9명이 조사 과정에서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10명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수원의 일가족 관련해서 7명이 추가되어서 현재까지 총 8명의 환자가 발견되었고 광주시의 SRC 재활병원과 관련해서 4명이 추가되어 총 63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역시 경기도의 의정부시 마스터 플러스 병원과 관련해서 격리 중이던 7명 중에 추가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70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1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74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치료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스비르를 현재까지 63개 병원에 637명의 환자에게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방역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계신 안전신문고에 신고해 주신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든지 거리두기나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의 위반 사례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결혼식장에서 단체 사진 촬영 시에 마스크를 벗고 가까이 붙어서 촬영을 하고 식당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식사 후에 환담이 이루어지고 예식장 내에 인원이 제한되지 않는 것 등이 신고되었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가 재활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발생이 지속되고 있기에 이곳에서의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말씀드린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은 근무 중에 마스크를 항상 그리고 바르게 착용해 주시고 손 씻기와 손 소독을 자주 하며 실내 환경 청소 소독 및 적절한 환기 유지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되 또한 모든 출입자는 시설 내에서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더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사자인 경우 의심 증상 발생 시 즉각 업무를 중지함으로써 시설 내의 동료 및 환자 등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아울러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1단계 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 여러분들의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역 수칙 준수도 재차 강조드립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서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그리고 집회나 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의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도 기간을 거쳐서 위반 당사자 및 관리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대규모 유행을 억제하고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방역 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주실 것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발생이 아직까지는 안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1단계를 조정한 이후에 성적표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있는 요양기관, 정신병원 등 집단 발생 차단과 조기 발견이 이러한 곳에서 가장 시급한 상황으로, 또한 근본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조용한 전파를 줄이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삼밀의 환경에서 우리 모두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위생이나 방역 소독, 발열 감시 등 방역 수칙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지가 이제부터 또 다른 코로나19의 유행을 막느냐 아니면 차단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미주 대륙 그리고 유럽의 주요 선진 국가들, 즉 그동안 우리가 질병 관리를 하면서 모범으로 삼아왔던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유행의 지속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 국가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실무자로서 살펴본다면 우선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들께서 방역 활동에 동참하고 수칙을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인식하게 됩니다. 몇몇 국가들에서 거리두기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바른 방역 정책의 지속성도 관건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어떤 동유럽 국가에서는 처음에는 선두에 서서 마스크 착용을 계속 실시하다가 중간에 소홀히 함으로써 다시금 큰 유행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사례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세 번째로는 통일된 메시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부에서 서로 엇갈린 메시지가 나오거나 심지어 단합된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여지없이 코로나19가 다시 발화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장기전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외에서 연이어 치료제, 백신의 연구 개발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유행 관리의 전기를 마련하는 시기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거리두기의 원칙을 유지하고 코로나19를 계속 억제해야만 고위험군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개발되고 또 확보될 백신이나 치료제의 안전성과 효능을 실제로 살펴가면서
안정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밀의 환경에서 매일매일 발열 여부를 확인하시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특별히 청장년층에 당부드리는 바는 환절기를 맞아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단순 감기라고 넘기지 마시고 지체 없이 그리고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빨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역 원칙의 준수를 거듭 당부 올립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현장 브리핑 직접 들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은 가을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만 명 가까이 나오면서 우려할 만한 수준의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보건 전문가도 앞으로 6주에서 12주 사이에 가장 암울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공항 활주로가 유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경납고 앞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기다리는 청중으로 꽉 찼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거리 두기도 하지 않은 채 밀집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유세 현장을 누빕니다. 미국 내 감염병 최고 전문가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하게 보일까 봐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You know, a statement of strength like we're strong, we don't need a mask, that kind of thing. He sometimes equates wearing a mask with weakness. Does that make sense to you? No, it doesn't, of course not.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은 우려할 수준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6천 명을 넘었고 지난 16일에는 7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미시간주 등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를 위해 거쳐간 3개 주는 코로나19 사태 후 신규 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스터 홀름 소장은 NBC 방송 인터뷰에서 앞으로 6주에서 12주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타주 등 일부 주에선 이미 병상수 부족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가을철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파우치 소장이 일관성 없이 조언했다며 재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I like him, but he's called a lot of bad calls. He said don't wear a mask. And he said, "Don't ban China." 오늘 애리조나 유세 현장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백악관 대변인을 보란 듯이 연단에 세우며 코로나19 별일 아니란 무언의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10대 청소년이 무료 독감 백신을 맞고 이틀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독감 백신이 원인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청소년이 맞은 건 상온 노출 의혹이 제기됐던 백신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광역시의 한 민간 의료기관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14일 낮에 독감 백신을 무료 접종한 17세 남성이 이틀 뒤에 숨졌습니다. 접종 전후에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가조달 물량 백신인데 정상적으로 유통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백신을 접종한 다른 경우에서도 아직 특이사항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 부검을 통한 사망 원인에 대한 거를 먼저 규명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동일한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에서 이상 반응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상 소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예방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독감 백신으로 인한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백신 접종 직후에 심한 쇼크 증상처럼 과민하게 전신 반응을 나타내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상 반응 형태론 접종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서 전신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이른바 길랭바레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접종 이틀 뒤 사망했기 때문에 앞선 두 가지 형태의 이상 반응과는 다릅니다. 다른 중증 이상 반응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사망이 아닌 다른 임상 소견으로 실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인과관계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올해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신고된 이상 반응은 353건으로 사망 1건을 제외한 대부분은 국소 반응이나 알레르기,
발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독감 접종 후 사망 피해 보상 인정 사례는 2009년 60대 여성 1명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다음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오늘은 국회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이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서울 각 지역 법원을 대상으로 열리고 있는 법사위 국감에서는 주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또 이재명 지사가 증인으로 나온 경기도 국감에서는 어제 이 지사의 국감 사양 발언이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과 중앙지법 등 서울 각 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국민 정서와 차이가 크다며 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사건에 편향적 판결이 내려진 게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환노위 국정감사에선 택배 노동자 문제와 산업재해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어제 택배 노동자 과로사와 관련해 쿠팡 자회사 전무를 오는 22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국토위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국감에선 서울시 주택공급대책과 교통방송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공정성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증인으로 나온 경기도 국감에선 이 지사가 어제 국감 사양을 고민해봐야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야당 측에서 입장을 요구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 지사는 검토해보겠다며 국감에서 자치사무에 지나치게 깊이 관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서울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충남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세종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71 마이크로그램까지 높아지는 등 주로 충청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제주도에 10에서 40, 남해안 지역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도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부산이 22도, 대전과 광주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주 후반엔 더욱 쌀쌀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